네, 마감에 산다 시간입니다. 현재 오후 3시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 30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 마지막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이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뱅모드 박준남 매니저, 이동근 차장,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준남 매니저님, 리뷰와 함께 오늘의 새로운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계속 신고가인데 앞전에 우리가 ABL 바이오 하나 편입을 했었죠.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 편입한 이유는 딱 하나죠.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다 거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 ABL 바이오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12월 18일이니까 금요일이네. 금요일 날 저점 매수 성공해서 28,350원이죠. 지금 하루 만에 7% 수익인데요. 작년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 2020년 JP 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주가가 한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K 바이오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35,000원대까지는 저가 매수에 성공하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ABL 바이오처럼 올라갈 수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앞타머 사이언스고요. 코드명은 291650이네요. 291650.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포항공대에서 시작을 했죠. 앞타머 관련 기술을 스핀 오픈하면서 체제가 된 신약 바이오 3차원 분자 구조를 앞타머를 발굴하는 기술 플랫폼을 가진 국내 유일무이한 업체입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딱 2가지예요. 진단과 신약 개발 2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진단 분야에서는 폐암 조기 진단 키트, 그리고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진단 기술 플랫폼과 신약 개발 플랫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진단 기술 플랫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암, 췌장암, 간암,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임신 중독증 관련해서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폐암 조기 진단 키트는 이미 판매 허가를 받았고요. 오늘 2020년 이번 연도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앞타머 기술 선도 기업 SOML 로직이죠. 소마 로직입니다. 파트너십을 맺어서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아시아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MP 공장이 내년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10만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당뇨로서 상당히 유명한 업체인데요. 지금 당뇨가 상당히 3위 안에 드는 질병이죠. 간암 등 적응증 신약도 개발하고 있는데, 당뇨 치료제 하나 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 및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당뇨에 관련된 인슐린 아시죠? 인슐린 대체제는 내년에 2021년에 임상 일상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타머 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이제 내년 1월달 11일이죠. 1월 11일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거기에 대표 종목으로 나가서 60여 개국과 그리고 2만여 명의 의학자들과 함께 정부회장을 결의할 거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기술 수출 협약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지금 하나 볼까요? 앞타머 사이언스 37,000원에서 가격 조정을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25,000원, 6,000원대에서 저점을 잡고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목표가는 제가 35,000원, 중고점 살짝 밑에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저점은 저희가 24,000원, 최저점이네요.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와 함께 앞타머 사이언스 다시 한번 한 30%, 50% 뛰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타머 사이언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정태근 팀장의 마감을 산다. 오늘 종목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그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뉴스가 나와서 아실 텐데 일단 LNG 운송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된다는 뉴스가 좀 나왔었죠. 일단 아시다시피 HMM이라는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페노션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이 조금은 뭐 지지분이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광물과 같으니까 철광선이라든지 석탄과 같은 광물 비중이 큰 벌크선 중심이었던 선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에 좀 소외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LNG 운송 시장까지 뛰어들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뭐 LNG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업이 쪽에도 한번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석탄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 중국의 어떤 철광석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광물을 운송을 하고 있는 벌크선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호주에서 출발한 어떤 그 철광석 광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중국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로 인한 어떤 그 벌크선 운임도 아마 뒤늦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심스럽게 그 원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원자재 수급 쟁탈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채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코로나 이후에 어떤 건설을 통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고 그 경기의 어떤 중심에는 일자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그 일자리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SOC라고 좀 봐지는데 아마 이런 SOC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일단 원자재 수급 쟁탈전에 대한 어떤 예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상대로 원자재 수급 쟁탈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 광물의 어떤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광물 선사에 대한 어떤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페노션을 바라보는 데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일단은 11월 9일 이후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현재 그 4,300원 정도 행보가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전 거래일에서 일단은 4,400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오늘 또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계단식 상승의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 거래일 그리고 오늘 똑같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거래량 증가 같은 경우 좀 신규 매수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4,650원 이하로 설정을 했고 목표가는 5,350원, 손절가는 4,400원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목표 주가 5,350원, 손절가 4,400원이고요. 이동구 차장님은 어떤 종목군들 보시겠어요? 사실 뭐 좀 너무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오늘은 좀 이제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소부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좀 네. 쉬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그 IT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안에서 덜 오른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주의 흐름 자체도 그 IT 중소형주 내에서 반도체가 됐든 디스플레이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간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뭐가 좀 덜 올랐는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패턴들의 작업들이 이어졌었고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조정 받고 매기가 좀 이제 마이오 쪽으로 넘어와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결국 이제 연말까지 더 나가서 내년 1월까지의 장세를 봤을 때 이러한 그 반도체라든가 또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폰 관련돼 있는 소재 장비 부품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 수요 회복이라든가 또 OLED의 확대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애플의 증산 발표라든가 이런 그 어떤 그 새로운 기술 채택에 대한 수혜라든가 산업 자체가 가진 호재 요인들이 워낙 그 양호하게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흐름 자체도 이러한 그 중소형주들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러한 IT 중소형주 쪽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중소형주 그리고 페노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